자, 메타페스티스트.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달리는 말을 갖고 가장 빠른 속도의 비즈니스, 메타버스 안에서 가장 빨리 떠오르는 플랫폼,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비즈니스입니다. 메타페스티스트. 어, 이름이 점점 더 실감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미래는 메타버스 시대죠.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초월한 공간에서 우리가 게임도 하고 수익도 창출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방송도 하고 창작 활동도 하고 친구도 사귀고 사회활동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메타버스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텔레비에서도 연일 보면은 메타버스가 유행처럼 그 새로운 프로그램에 메타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즉 메타버스 공간에서 나의 아바타가 나를 대신해서 떤 활동을 하고 아바타끼리 만나고 아바타끼리 맞선도 보고 교제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아바타가 노래도 하고 자 이제 메타버스가 곧 우리의 일상이 되는 날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시대에 과연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것이 가장 떠오르고 것이고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고 또 우리는 비즈니스 차원에서 볼 때 어떤 비즈니스가 가장 떠오를 것인가 이런 차원으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메타버스의 선두주자죠. 그런데 그 가운데 메타버스 안에서 게임을 하는 게임 플랫폼들입니다. 게임 플랫폼들. 현재 메타버스에서는 가장 핫하게 떠오르는 게 게임 플랫폼이에요. 그 이유는 가상의 캐릭터, 가상의 세계, 커뮤니케이션 등 메타버스의 근간이 되는 요소는 온라인 게임의 구성 요소와 유사하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블록스, 제페토, 마인크래프트, 디센트랜드 이런 플랫폼들이 메타버스 안에서 주류를 지금 현재는 이루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들이 대거 지금 메타버스 안으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향후에 어떤 지형이 바뀔지 모르나 가장 핫한 것은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메타버스 블록체인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인재도 키우고 기업도 키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메타버스가 발전하는 것은 결국 메타버스, NFT 게임, 블록체인, 웹3 뭐 이런 분야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기업이 플랫폼 기업들이 바뀌고 있다. 즉 과거에는 플랫폼 기업이 그 안에서 활동하는 그 유저들보다는 뭐 거의 대부분의 수익을 플랫폼 기업에서 독점을 해다시피 했는데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참여자 수익 창출을 얼마나 해내느냐가 플랫폼에 사활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NFT를 알아야 되겠죠. 여러 가지 정의도 있고 한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파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나 우리 아마 메타페스티스를 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NFT를 몸으로 겪고 체험하고 있으리라고 합니다. 활용 분야에 있어서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가상의 물건들은 다 NFT다. 뭐 이 정도 생각하면은 그냥 맞을 것 같아요. 시작은 좀 이렇게 그림이라든가 이런 어떤 작품을 올리는 거로 인해서 히트를 쳤죠. 현재까지 최고의 작품은 비플의 5천일의 작품인데 경매가가 780억, 800억에 도달해서 현재 나와 있는 NFT 중에서는 최고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후에 또 크립토 펑크라는 게 나와가지고
약 경매가가 140억까지도 간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나이키 같은 경우에 또 메타버스 안에서 쓰는 물건으로 가격이 꽤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부분은 NFT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NFT는 커뮤니티의 위력이라든가 희소성의 원리, 부의 상징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격이 좌지우지 되더라 하는 정도 알고 가고, 그렇다면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말 경주마는 보다 NFT다. NFT 경주마다. NFT 경주마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 NFT 게임을 통해서 NFT 경주마는 수익을 창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앞으로 우리 메타버스 안에서 메타페스티스의 메타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물건들이 또 나오는데, 액세서리들이 나오고 하죠. 그것들은 NFT 상품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은 가치를 창조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렇다면 우리 NFT 게임에서 이루어지는 NFT 경주만은 과연 다른 제품, 다른 뭐 아바타라든가 다른 어떤 NFT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가격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크립토펑크가 140억 같고 비플의 5천일의 작품이 800억 같습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저는 10억 예상해 봤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랑프리가 시작되고 게임이 본격화돼서 1년, 2년 후에는 메타페스티스 크립토펑크 100억이라고 하는데, 그 100억, 140억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까지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 정도로 NFT는 개념만 잡고 가죠. 게임은 과거의 고전적인 게임들은 중앙 집중형 게임이었다면, 현재 게임들은 되게 블록체인으로 바뀌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참여자 수익 창출을 얼마나 해주느냐, 그리고 거기에 기축동할 수 있는 코인의 가치를 얼마나 창조했느냐,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 된다. 게임을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엑시 인피니트, 로블록스, 샌드박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이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2D 수준이다. 엑시 인피니트는 2D 수준입니다. 수준이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떴던 거예요. 자, 우리 메타페스트 3D라고 합니다. 3D. 네. 훨씬 더 고기능을 갖는 그런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기대해봐도 될 만하다. 자, 그렇다면 코인의 값은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 최고 올라갔을 때 현재 전성기가 좀 꺾인 것 같은데, 전성기 때는 약 코인 가격이 1,500배까지 올라왔다.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샌드박스, 갈라 이런 것들 다 NFT 게임과 관련된 코인인데 전체적으로 1,000배, 1,500배까지 올라왔다. 한국은 이런 혜택을 거의 못 받았다. 왜? 게임에 그렇게 흥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 알렉인가? 이제 우리 안철수 씨 같은 경우에 로블록스에 2천만 원 투자해가지고 약 1250배를 벌었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신문에 연합뉴스에도 보도가 된 바가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현재 시점에서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 메타페스티스가 우리에게 이런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는데 어쩌면 더 큰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거죠. 메타페스티스 본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VNC가 우리 본사고 메타페스티스라는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회사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메가드림즈라는 게임 회사를 10년 운영했고 VCC 거래소를 수년 동안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 현재는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태다. 국가에서. 그러나 국가가 풀면 또 오픈될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 게임 전문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블록체인 전문 회사다. 직원 수가 120명인데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설립 연도는 약 5년 됐습니다. 자, 이 VNC에서 구성한 것은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해서 NFT 게임으로
전 세계를 쓸 수 있는 최고의 게임을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해서 구상한 것이 뭐다? 경매 시스템을 도입하자 하고 구상을 했죠.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기획을 해서 오픈하고 보니 기가 막힌 아이디어다, 기가 막히다라는 평가를 현재 받고 있다. 자, 재단이 한 축이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축으로 마주그룹이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 마주그룹에 속해 있는 거고 곧이어서 유저그룹이 형성될 것이다. 이런 두 개의 축을 놓고 회사는 세 가지를 만들어냈습니다. NFT 경주마, 메타앳코인, 아레나 경기장. NFT 경기장은 오픈시 바이낸스에 이미 상장되어 있고 경주마는 메타앳은 L뱅크에 상장이 되어 있는 상태죠. 아레나 경기장은 곧 오픈될 것이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단 시작은 1등 맞추기를 먼저 할 것입니다. 1등 맞추기 게임을 먼저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테스트를 하고 홍보를 하고 하면서 어느 시점이 되면 이제 실질적인 배팅 시스템이 도입이 돼서 완벽한 게임이 진행될 거다. 초기에는 테스트 버전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되고요. 그 테스트 버전에 대한 일정은 이제 곧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실현할 것이냐? P2E, 즉 R2E를 실현한다. 그리고 NFT 제품들도 계속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NFT 거래소가 설립되게 되면 메타F 코인이 또 한 번의 기축통화로 쓰여집니다. 따라서 아레나 경기장과 NFT 거래소에서 양쪽에서 쓰여진다면 메타F 가격은 치솟을 것이다. 그리고 NFT 스포츠 시장에서 진출할 계획을 본사는 가지고 있죠. 자, 어쨌든 아레나 경기장이 열리게 되면 회사는 일단 목표를 100만 경주마 확보를 목표로 하고 100만 경주마가 되면 동시에 경기장이 100개의 경기장이 열게 됩니다. 현재 각 나라별로 계속 랜드마크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한 개의 경기장이 오픈이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가는 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100만 회원 달성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100만 회원이 돌파한다고 해서 멈추는 거 아니죠. 1000만, 1억 계속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 회사는 단기 목표로서는 금년 말까지 메타버스 NFT 게임의 업계에서 탑 10에 진입한다는 것.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고 있죠. 이런 목표를 위해서 우리 커뮤니티가 함께 단합을 해줘서 일정 부분의 역할을 해줘야 할 것이다 라는 거고, 이 프로젝트는 10년 대 프로젝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체 구성들을 볼 때 NFT 게임이라는 것도 있고 또 말경주 게임, 뭐 경마 게임 이런 것들이 실제로 온라인 게임들은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게임은 독보적입니다. 이게 만약 나오게 된다면 어떤 것들이냐? 두 가지가 독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3D 게임은 거의 최초입니다. 그 배팅 시스템이 돌아가는 건 완전히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3D 게임으로서 배팅 시스템이 돌아간다면 현재 여러 가지 경기들이 뭐 있죠. 뭐 닭경주도 있고 뭐 말경주도 있고 뭐 이런 것들도 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고 우리하고 비교할 수 있는 차원은 아닙니다. 그렇게 쳐다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우리가 3D 배팅 시스템 이런 것들이 도입된다면 이것은 업계 최초고 아마도 굉장한 선포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마의 새 역사를 연다. 우리는 경마의 새 역사를 실제 열어가고 있습니다. 자, 패권을 가진 많은 나라들이 경마를 즐겨왔다. 기존 오프라인에서는 경마를 현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메타페스티스 NFT 게임에서는 5가지 정도가 더 좋은 그런 더 유리한 그런 것들이 있다. 생략할게요. 자, NFT 게임은 그래서 그를 통해서 NFT 게임 새 역사를 우리 창조할 것이다 라는 거죠. 기존에 유행하고 있는 돈 버는 게임 P2E에다가
2700년 역사를 가진 경마 시스템이 도입되고 거기에 3D 의 독특한 게임 방식들이 적용되자 우리는 R2를 구현한다. 가장 빨리 달리는 게임, 가장 빨리 달리는 비즈니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NFT 말 경주 게임이라고 명명했는데 이것의 정의나 특징 등을 보도록 하죠. 정의는 메타버스 NFT 말 경주 게임은 신개념의 P2E 게임이다라는 거, 기존에 있었던 P2E 게임하고 또 다른 차원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수면에 떠오른다라면 아마도 기존 게임 업계에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특징이라고 한다면 고퀄리티 3D 그래픽 디자인으로 구성됐다는 거. 이거 아무나 구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업계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양한 게임 방식을 도입했다는 거. 그래서 배팅 시스템이 아주 독특한 배팅 시스템이 도입해서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서 시간도 좀 걸리고 있다.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은 굉장히 가치 있는 기다림의 시간이 될 것이고 기다림의 것은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뭐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법으로서는 게임에 참여하는 방법은 일단은 가상 경주마를 구입할 수 있고 교배도 할 수 있고 태어난 말을 판매할 수 있고 동시에 경기에 참여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방법이 있는 거죠. 게임의 흥미는 최고의 강력하고 짜릿한 승부의 세계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긴장과 서스펜스를 맛볼 수 있다. 더 큰 특징은 남녀노소 감동을 느끼는데 딱 2분이면 된다는 거. 그것이 게임의 특징이죠. 여러 가지 서스펜스가 있습니다. 경주마가 탄생할 때마다 그리고 경기 시간이 배정될 때마다 그리고 경기가 열릴 때마다 서스펜스를 느끼게 된다. 자, 여기까지가 환경적인 것이었다면 이제 우리 메타페스트의 프로젝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경주마의 종류는 32가지 종류라는 거 다 아시죠? 그리고 경기는 4가지 혈통, 레전드리, 에펙, 레어, 커먼 4가지 혈통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혈통별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각각의 혈통은 빛, 불, 물, 흙 환경을 가진 환경에 잘 띄는 그런 경주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까 4혈통 4품종 2개 성별해서 32가지 종류가 있으며 가격은 현재 16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고정가로 돼 있으나 경기장이 오픈되면 곧 변동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70불에서부터 600불까지로 돼 있다. 아는 내용일 것 같아서 짚고만 넘어갈게요. 구입가 판매는 마켓플레이스에서 현재 고정가로 판매되고 있고 오픈시나 바이낸스에는 변동가로 이미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게 값이 되는데 오픈시 바이낸스가 상장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경기장 오픈 이후에는 활발하게 거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NFT 거래소에도 여기저기서 곧 상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교배의 원칙은 이게 이제 우리의 룰이죠. 순말과 암말의 비율은 1대 3의 비율로 되어 있고 암말은 총 5회 교배를 해서 재산이 증식되고 순말은 총 15회 교배를 해줌으로써 그때그때마다 교배비를 받아서 뭐죠? 수익을 창출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출산의 원칙은 열성 우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교배 비용은 경주마 가격의 경주마 가격 즉 순말 가격의 30%가 책정되어 있다. 순말의 DNA를 많이 갖고 태어나는 게 특징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것도 경기장이 열리고 경기가 진행되고 하다 보면은 순말이 우성 1등 같은 걸 많이 하고 그러다 보면은
순말의 DNA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순말이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레전더리 같은 데서 한번 우승한 순말은 교배비가 부르는 게 값이 돼버려요. 그래서 교배비도 그때 변동가로 바뀐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교배 수익은 순말은 7일 동안 교배를 하는데 교배비의 35%, 즉 자기 몸값의 말값의 10.5%를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가면 되겠죠. 경주마 사육은 능력치가 있는데 능력치와 체력이 있습니다. 능력치는 선행, 지구력, 취입 이 세 가지 능력치로 나뉘게 되고 기본 체력은 한 5에서 7회 출전할 때마다 약 1000분의 1 정도의 속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5회 이상 가게 되면 속도가 많이 떨어져서 체력이 많이 소진돼서 반드시 휴식을 취해줘야 된다. 그래서 3일 정도의 휴식이 필요하다는 게 현재 매뉴얼입니다. 자, 선행 주로 취입에는 어떤 식으로 평가되느냐? 점수화돼 있죠. 점수화. 많은 시간이 지났지 이걸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각각이 점수화가 돼 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은 것은 DNA가 지금 높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작할 때는 능력치가 같습니다. 그러나 시작해서 경기가 진행됨에 따라서 DNA가 높은 들이 더 빨리 성장한다라고 매뉴얼화되어 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후천적인 방법이 이제 필요한데 건초, 당근, 비타민, 음악 강산 등을 통해서 후천적으로 능력 향상을 더 시킬 수가 있고 체력 향상을 더 빨리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장 운영은 두 가지 배팅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 일반 배팅은 우승 맞추기가 되겠죠. 홀짝 배팅은 홀수를 걸면은 홀수말이 우승하면 맞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경기장 운영은 빛, 불, 물, 흙 속성에 따라서 경주장의 조건과 경주마의 속성에 따라서 경주마의 속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죠. 자, 꼭 알아야 될 것들. 우리 게임의 차별성은 뭐냐? 탁월함은 뭐냐? 이런 거죠. 첫 번째, 최고의 스포츠 게임인 경마를 변하는 시대에 맞춰서 NFT 마을 경주 게임으로 재탄생시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독특한 거고. 그래서 이것은 이미 상당한 매니아층이 형성되어 있고 게임 유저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 시장을 우리가 끌어올 수 있다는 거. 그거죠. 두 번째는 게임 전문 회사, 즉 가상화폐 전문 회사, 전문 기업이 베트남과 한국 양국의 최고의 기술을 협업해서 명품 게임을 지금 완성해 가고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엑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고차원의 기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기술만 갖고도 가능했는데, 자, 우리의 게임은 엑시는 2D고 우리는 3D입니다. 그리고 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원 다르게 여기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베트남 기술만 갖고는 안 돼요. 그래서 한국 최고의 기술이 지금 붙었다. 이것이 나오게 되면 어느 누구도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최고의 기술을 가진 그런 게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현실적인 거. 가치 창조의 근원이 수익 재원은 기존 경마 시장의 점유율을 우리가 얼마나 끌어오느냐에 달려있다. 그래서 글로벌로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 우리는 블록체인 NFT 게임에서 참여자 수익 창출, 참여자 수익 창출을 최대화시켰다는 것. 이것도 다른 어떤 회사에 없는 독특한 면입니다.
다른 데는 대개는 회사가 거의 가져가고 참여자의 수익 창출하는 것 자체가 거의 별로 없어요. P2E라고 해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상당 부분을 참여자에게 할당을 해줬다. 그래서 결국 이것의 의미는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프레는 일단 다른 회사들, 일반적인 회사들은 시어더 프레이라는 거, 프레를 보여주는 거를 많이 하는데 우리는 현재는 시어더 줌 또는 시어더 유튜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앞으로 2, 3개월 후에는 우리의 비즈니스는 그냥 내가 벌었던 거 시어더 머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이 우리의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경주마의 생애 사이클을 한번 그려봤죠. 자, 일단은 앞에 그 설명드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죠. 일단 앞말과 순말이 교배를 할 때 누가 선택하느냐? 순말은 선택권이 없어요. 앞말이 선택을 합니다. 앞말이 순말을 선택해서 교배를 하게 되면 일주일간 먼저 교배를 하죠. 일주일 교배를 하면 말이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이 탄생한 망아지인데 망아지가 경주마 자격을 획득하고 출산까지 있으려면 또 일주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경주마가 되기까지는 2주가 걸린다. 경주마가 된 후에 자, 이것은 앞말의 일생만 일단 그려봤어요. 한 달 동안은 교배를 2번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 출전, 휴식을 반복할 수 있다. 두 번째 달에도 2번 교배할 수 있다. 일주일씩. 그리고 나머지 출전, 휴식하고 세 번째 달에 마지막 교배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몸을 푸는 거죠. 그래서 그랑프리를 향해서 달려간다.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끝까지 달려간다. 그래서 명마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렇게 일생애를 그려봤습니다. 예, 수익 창출. 자, 수익은 어떻게 되는가를 또 보겠습니다. 자, 이건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이건 자, 특징은 금융타사하고 메타페스트를 비교해놨는데 이건 일일 세미나 같은 데 있으면은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지금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기존의 금융타사 어쩌면 우리들이 겪었을 수 있는 그런 기존의 금융타사는 대개는 회사가 주도해서 투자를 걷는 형태가 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재테크 뭐 이런 것들을 회사가 해서 분배해주는 그런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형태는 순환 플랜, 코인 판매, 채굴 이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메타버스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존 회사는 대개 금융회사라기보다는 유통회사가 어떤 금융을 하는 그런 형태를 우리 겪었었죠. 자, 그런데 메타버스는 게임 전문 회사입니다. 세계적으로 떠오를 수 있는 대단한 게임을 만들고 거기에 우리는 참여자로 들어가는 거고 참여자로 활동을 해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겁니다. 따라서 게임 하나가 뜨면은 보통 몇 천억, 몇 조, 몇십 조 그 이상의 수익을 창출해냅니다. 우리 메타페스트가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 게임의 특성상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 참여자로 들어가서 상상 초월한 수익이 가능한 그런 플랫폼에 우리가 참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수익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크게 봐서. 보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본인 활동을 통해서, 그리고 산하 활동을 통한, 이제 이 부분은 계속 설명해 왔으니까, 오늘까지 설명하고, 제가 내일은 또 다른 차원에서 한번, 지금 설명을 또 해볼까 해요.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본인 활동을 통한 수익은 첫 번째, 경주마를 보유했을 때 교배로 인한 수익이 있다. 앞말은 5번 교배를 해서 망아지가 탄생할 때마다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되는데 그것은 약 한 250% 된다. 순말은 교배를 15번, 한 번 할 때마다 10.5%의 수익이 창출되고 15번 하니까 150%그 이상의 수익이 창출된다.
그리고 그대로 순말이 그런데 만약에 이게 경매가로 바뀌게 되면 교배비 경매가로 바뀌게 되면 수익 순말이 창출하는 그 교배 비에서의 수익도 150% 수준이 아니죠. 뭐 500%, 1000%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경주 참여로 인한 수익 꽤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거의 다 아시리라 보는데 베팅 기준 있죠. 베팅자에게 72.5%, 경주마 상금으로 12.5%, 대상비용 5%, 합치면 17.5%가 경주마 상금입니다. 회사 가져가야 될 부분을 직급자에다 풀었습니다. 그래서 10%는 직급자에게 풀었다. 자, 일반 배팅인 경우 12.5%에 대해서 1등을 하게 되면 7%, 2등은 2%, 3등은 1%다. 4등에서 12등까지 2.5% 갖고 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1등을 하는 것이 수익 창출의 최고다. 모든 말은 다 수익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모든 게임마다 배팅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또 수익이 다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홀짝 배팅은 다른 분배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1등 말은 2% 정도의 수익을 창출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렇게 경기 참여로 인해서 수익이 발생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경주마 가격이 올라가게 되죠. 왜냐? 매일같이 돈을 벌어오는, 매일같이 수익 창출되는 경주마. 그 가치는 얼만큼 벌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매달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을 벌어왔다, 1000만 원 벌어왔다 한다면 말 가격은 1억이 될 수도 있고 5억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 있다. 우리의 엄청난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주마 가격 상승에 수익이 있다. XSLA가 곧 나오게 되면 그 가격을 위한 수익도 창출될 것이다. 그리고 메타F 코인 가격도 상승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이벤트를 통한 보너스가 또 있게 되죠. 여섯 번째. 그리고 요건 여태까지 안 집어넣었는데 그냥 집어넣는데 배팅 수익 있죠. 배팅 수익. 배팅 시 수익입니다. 아마도 우리 마주들은 내가 말을 운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팅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더 보는 눈이 더 또 예리할 수 있습니다. 예, 나중에 도전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산하 활동을 통한 수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활동을 통해서는 한 7가지 정도 수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산하 활동을 통해서 일단 직급은 에이전시 총판 어드바이저 월드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말 판매 수익 있죠. 우리는 현재 회사가 우리 마주대에게 말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P2P가 되죠. 판매자가 있고 구매자가 있다. 이런 거죠. 구매자는 말을 정가대로 주고 구매를 합니다. 이때는 어떤 재원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판매자는 판매 가격의 80%만 가져가게 됩니다. 그 근거는 대개는 교배한 말들을 팔거나 양육해서 키운 말들을 팔게 되기 때문에 이미 80%만 가져가도 상당한 수익이 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80%만 가져가도 불만이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판매자가 80%만 가져갔을 때 이때 20%의 재원이 나온다는 거죠. 그 재원을 말 판매 수익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자에서 나온 재원이기 때문에 판매자의 계보에 수익이 창출된다. 판매자의 추천자에게 10%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사항이 에이전시에게 3.15%, 총판에게 1.25, 어드바이저 월드에게 1.25, 회사는 3.15만 가져간다. 이렇게 말 판매 수익을 분배 원칙은 20%를 갖고 분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교배비 수익은 자, 교배한 순말 이런 거죠. 교배비는 앞말이 교배비를 내죠. 100%의 교배비를 내면 이때는 재원이 안 생깁니다. 그런데 그 100%에 대해서 교배한 순말이 가져가는 건 35%만 가져갑니다. 따라서 여기서 65%의 재원이 나오죠. 이 재원 중에 30%는 당연히 회사도 유지를 해야 되니까 30% 회사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 약 35%를 갖고 순말의 상위 직급자에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8.75, 8.75, 8.75, 8.75 이렇게
상위 직급자에게 올라간다. 교배비수 수익은 다시 말하면 내가 만약 에이전시라는 직급이 있을 때 나의 하부에 순말이 몇 마리냐에 따라서 교배비 수익이 달라진다. 100마리의 순말이 있다고 하면은 현재 교배율이 약 93% 정도 돼요. 100마리면 93마리가 교배를 일주일 동안 했다. 4주 동안 했다고 하면 내 하나에 만약 100마리의 순말이 있다. 그러면 4주 동안이면 약 한 380마리 정도의 말이 나에게 수익을 준다.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갈게요. 마법관 수익은 48, 마법관은 비용이 48불인데 회사가 50%, 나머지 50% 갖고 직급자가 분배한다. 직급자에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반 베팅이 수익 있죠. 일반 베팅이 내 산하에서 이루어졌을 때 에이저씨는 4.5%, 총판 2.5, 어드바이저 1.5, 월드 1%. 만약에 오늘 내 산하에서 1억이 베팅이 이루어졌다. 내가 에이전시라면 450만원, 총판이라면 250만원의 수익이 창출된다. 이것도 나중에 가면 꽤 큰 수익이 될 것 같아요. 홀짝 베팅도 같은 흐름인데 다만 퍼센트가 3%를 갖고 분배하기 때문에 에이전시에게 1.2%만 분배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템이 판매된다면 이거 역시 또 이렇게 분배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판매된 이후에 다시 보도록 하죠. 자, 가맹점 조건은 누구든지 경주마 한 마리를 보유하고 있으면 MA 자격을 획득한다. 에이전시는 반드시 5명을 추천해야 되고 MA를 그리고 1대2대 합쳐서 20명이면 된다. 그리 어려운 직급은 아니다. 총파는 MA를 5명 이상 확보해야 되는데 이때 직대 추천인이 에이전시가 3명이 나와야 된다. 직대 추천인에서 3명의 에이전시가 나와야 된다. 그게 총파입니다. 어드바이저는 직대 추천인 총판이 3명이 나와야 되고 월드 어드바이저는 회사에 선정한 국가별로 1명씩 전제 임명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급 조건이 있죠. 내 산하에 동급자가 나오게 되면 그 동급자가 받아간 수익의 2%를 내가 가져가게 된다. 2대도 2%, 3대도 2%. 조직의 연계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또 배려 차원에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산하 활동을 통한 수익이 약 5가지가 있다. 본인 활동을 통해서 7가지, 한 12가지 종류의 엄청나게 많은 수익이 우리에게 분배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프렌의 꽃이죠. 그랑프리 대회입니다.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일반 게임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일반 말들이 여기 참여를 할 것이고, 자, 현재 하루에 약 한 번 게임할 때 7분 정도, 7분에서 8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의 게임은 약 한 200회 정도 가능하다. 실 경기가 이제 한 180회에서 200회 정도가 이루어질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매일같이 한 200마리의 우승마가 나온다. 그러면 일주일에 5일 정도 하면 1000마리인데 우승마가 나올 것이고 이 1000마리는 금요일과 토요일 이제 그랑프리 대회를 합니다. 이때는 일반 게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승마끼리 모여가지고 토너먼트 방식으로 그랑프리 대회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경기장은 첫 번째 경기장이 열리고 나면 현재 말들이 약 한 지금 번호를 보니까 뭐 6만 마리, 뭐 7만 마리 이렇게 지금 돌파를 하고 있어요. 6만 이미 돌파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경기장이 연이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경기를 하는 데는 그리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그랑프리 대회에서의 그랑프리 우승 누적 상금은 그 누적 상금으로 우승 상금을 주게 되는데 레전드리에게 50%, FP에 30%, 레오에게 15%, 커먼에게 5% 분배했다. 자, 그것을 예시를 통해서 우리가 쉽게 알아보도록 해봤습니다. 일반 배팅의 예를 들면
1경기 배팅이 만약에 평균적으로 1000만 원이었다라고 가정하면은 그랑프리 상금은 하루의 경기는 약 20억 정도, 한 200회 정도 경기를 이루는데 20억 정도의 배팅 금액이 들어온다라고 계산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된다면 그랑프리 상금은 하루에 1억이 누적이 됩니다. 1억이. 5일 동안 누적된다면 약 한 5억이 누적된다는 거죠. 5억이 누적됐을 때 레전드리에게 2억 5천, 에피에게 1억 5천, 레오에게 7,500, 커먼에게 2,500 이렇게 분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만약에 1억이란 배팅이 평균적으로 들어온다면 그랑프리 상금은 50억 정도의 그랑프리 상금이 누적 보유금이 됩니다. 이것을 분배한다면 레전드에게 한 25억, 커먼에게 2억 5천 이렇게 분배가 되는데 자 이때 레전드리가 25억이라는 상금을 갖고 레전드리 경기가 열리게 돼서 여기서 만약 그랑프리 한다면 1등을 한다면 여기에 뭐 10%만 아니죠. 보통은 뭐 40%에서 60% 주었던 걸 봐서 만약 40%만 한다고 해도 레전드리 그랑프리 상금은 얼마다? 10억이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것이 매주마다 일어난다는 겁니다. 매주마다. 커먼은 그렇다고 하면 한 1억 정도의 상금이 됩니다. 1억 정도가 매주마다 일어납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4마리의 그랑프리가 상대 나오고 4명의 마주가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상금받게 된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주목할 점은 현재 전 세계에서 커먼을 제일 많이 가진 나라는 베트남 쪽이 될 것 같아요. 한국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근데 레전드를 제일 많이 가진 나라는 대한민국, 한국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금은 어디서 나올 확률이 크다? 대한민국에서 나올 확률이 제일 크죠. 제일 레전드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매주마다 만약에 오늘은 테헤란로에서 내일은 부산에서 올해는 아니죠. 이게 아니고 이번 주는 테헤란로 다음 주는 부산 그 다음 주는 강릉에서 그 다음 주는 광주에서 뭐 이렇게 나온다고 한다면 전국이 들썩들썩거리겠죠. 네. 그런 일들이 아마 곧 올 연말쯤 아니면 내년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홀짝 배팅은 유보금은 거의 그 일반 배팅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홀짝 배팅은 일반 배팅이 50억일 때 홀짝 배팅은 40억 정도 유보금이 돼 있고 똑같이 레전드리 상금은 일반이 25억일 때 20억입니다. 그래서 1등을 하게 되면 일반 배팅 상금, 홀짝 배팅 상금 동시에 다 가져가야 되겠죠. 레전드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게요. 자, 여기까지만 오늘은 하고 이제 게임을 한번 해볼게요. 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네 가지 일반 산업을 분류를 해봤어요. 이거처럼 우리 메타페스트는 메타버스 안에서 가장 빠르게 떠오르는 자, 세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가장 빨리 떠오르는 비즈니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속도도 가장 빠를 거라고 보지만 또 토탈 시스템이 이 안에 적용된다. 토탈 시스템에 우리는 익숙해질 수 있다. 그러다 보면 메타버스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도 어느 회사보다 더 빨리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경기장이 오픈돼 가지고 메타버스에서 우리 경기 구현되면서 회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늘어난 회원으로 또 다른 메타버스를 펼쳤을 때 또 다른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상승된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다면 네 가지 차원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는 있느냐. 첫 번째, 경주마를 구입하고 교배하고 생산하고 판매하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마치 산업에서 1차 산업과 같다. 즉 축산업에 종사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경마라는 말을 우리 설계할 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축산업에 종사한다. 이 축산업에 종사한다. 축산업에 종사한다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사업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이 제주도에서 사업한다고 얘기 됩니다. 자, 이렇게 경주마 구이 교배 생산 판매하는 것을 우리는 별도 고유명찰을 붙였죠. 그래서 메이팅 파밍이라고 한다. 메이팅 파밍은 교배 농사 같은 거다. 일드 파밍이라는 게 있죠. 뭐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그건 거래소에서 이루어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3차 산업으로는 우리가 e스포츠 게임에 참여한다. 즉, NFT 말 경주 게임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e스포츠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우리의 아바타, 아마도 이제 기수가 될 텐데, 우리의 아바타가 말에 타서 열심히 달리는 것, 그것 자체가 곧 정통 e스포츠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메타이프 토큰의 유저들이죠. 우리는 누구나 다. 그래서 메타이프 토큰을 투자도 하고 그걸 다루기도 하고 거래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기도 할 겁니다. 메타버스의 선구자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플랫폼 비즈니스에 참여하는 거죠. 매니아층을 우리가 구축해 나가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코인에 대한 이야기를 그동안에 좀 어, 많이 못했는데 자, 이제 코인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코인은 물론 이건 제가 개념을 좀 잡아본 거예요. 현재 코인의 전체 판세를 보면은 크게 봐서 코인을 세 가지 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구분을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일단 메인넷이라는 코인들 약 한 뭐 90가지 정도 뭐 메인넷을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메인넷이라는 코인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메이저 코인들 약 1위에서 20위 안에 든 코인 대부분의 코인들은 메인넷한 코인입니다. 이것은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메인넷이라 하면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오픈 소스 공유 그래서 블록체인을 그냥 프로그램 자체로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코인 중에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 트론, 이오스 뭐 등등등 있는데 메인넷이란 코인들은 쉽게 얘기하면 새끼 코인들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가서 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다 이름만 바꾸면은 새로운 코인이 됩니다. 그걸 이제 새끼 코인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 새끼 코인들이 곧 생태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메인넷이라는 코인들은 그런 것 때문에 생태계를 구축해 놓은 상태에서 간다. 근데 대부분의 코인들이 실제로 자체 생태계는 그런 그 새끼 코인들의 생태계는 있지만 자체 생태계 구축하기 쉽지 않죠. 지불수단으로 쓰기가 좀 아직 쉽지 않은 상황이다. 두 번째 코인은 토큰, 메인넷을 안 한 자체 기술이 없는 메인넷을 한 코인의 프로그램을 가져와서 그 블록체인을 활용하는 걸 토큰이라고 우리 표현하죠. 그런데 일반적인 토큰들은 실제로 생태계 구축하기가 무지 쉽지 않습니다. 나올 때는 다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좋은 코인으로 나올 수는 있으나 실제 생태계 구축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래서 많은 토큰들은 메인넷을 하지 않은 토큰들은 가격이 올라가다가 폭락하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많이 거쳤죠. 자, 그런데 작년부터 NFT 게임, 메타버스 NFT 게임 열풍이 일기 시작하면서 검증된 토큰이 있는데 NFT 게임 토큰은 다르다. 일반 토큰하고. 뭐냐? 게임만 성공하면 곧바로 거대한 생태계가 구축되더라.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세 가지로 구분한다. 그러면 그것을 다시 들여다보니까 메인넷이란 코인은 투자자를 똑같이 본다고 하면 투자자가 있다면 새끼 코인을 위한 생태계가 어느 정도 구축돼서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토큰은 투자자가 있다고 하면 코인을 구입한 사람을 투자자로 이제 본다고 하면 그것을 코인을 사용자, 실제 코인을 사용하는 유저들이 있겠죠. 근데 일반 토큰은 실제 사용자는 별로 없다. 그래서 가격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NFT 게임 토큰이 왜 1000배, 1500배씩 올라갔느냐? 결국 사용자, 유저, 게임 유저들 그들이 게임만 성공하면 엄청나게 들어오죠. 그들은 모두 코인을 사자 세력이 됩니다. 사자. 지속적으로 사게 되는 그런 세력이 되죠.
사가지고 게임하고 1분 남기고 사가지고 게임하고 1분 이런 식이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가 어마어마한 생태계가 되기 때문에 NFT 게임은 토큰이라 할지라도 메인넷 코인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가더라 하는 게 최근에 검증된 사실이다. 메타페스티스는 메타가 만든 코인은 메타 F 코인. 그것은 뭐다? NFT 게임 토큰이다. 같은 흐름을 탈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격은 이렇게 토큰은 꺾이는데 NFT 게임 토큰은 급상승하는 추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갈게요. 자, 우리 메타 F 토큰은 엘뱅크에 지금 현재 상장이 돼 있고 앞으로 후오비, 바이낸스 그리고 뭐 우리 국내로 치면 코인원 등의 상장 계획을 가지고 있죠. 트론 기반으로 돼 있고 8억 개가 발행이 됐습니다. 프리세일 통해서 약 2%가 지금 판매 된 상태고 실제로 엘뱅크에는 이제 0.05불에 상장이 됐고 현재는 한 6, 7배 올라가 있는 상태죠. 자, 뭐 이 정도로 아실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토큰의 분배 기준이죠. 분배 기준이고 여기에 시스템 개발자, 마케팅, 뭐 유보금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에 게임 활성화를 위해서 또 할당이 돼 있다. 플랫폼 커뮤니티에게 상당 부분 할당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코인 가격의 예측은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사자 팔자의 뭐 전쟁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자가 맞냐 팔자가 맞냐 이것에 대해서 코인 가격이 오르냐 내리냐 이런 거겠죠. 자, 지금 우리 메타 F 코인은 일단 엘뱅크에 상장을 했고 자체 기존 세력이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긴 했죠. 홍보 수에 따라서 이제 움직임 다를 텐데 자, 그런데 엘뱅크보다는 이제 지금 현재 후오비 글로벌에 지금 상장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죠. 후오비에 만약 상장을 한다고 하면은 자체 기존 세력은 엘뱅크하고 비교 안 될 만큼 몇십 배 정도 된다고요. 비교 안 될 만큼 있습니다. 그들이 NFT 게임이라는 거를 알아보고 우리 코인을 구입하기 시작하면 상당한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을 구매하고 교배하고 마법관을 구매하고 할 때, 또 베팅할 때, 이때 당연히 우리 메타 F 코인이 필요하죠. 자, 메타 F 코인을 엘뱅크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 사이트로 옮겨와서 여기에서 실제로는 메타가스로 그 스테이블 코인이죠. 메타가스로 쓰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사자 세력이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팔자 세력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프리세일로 판매한 물량 실제 한 2%밖에 안 되고 소소하게 풀렸던 그런 것들 되게 많은 분들이 말을 구입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 아직 경기장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또 뭔가 이 통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어, 예, 경기장이 이제 오픈된 이후에 경기장 오픈된 이후에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경주마 출전 수익이 발생합니다. 경주마 출전 수익이 발생하죠. 그래서 구매가 활발하게 경주마에 대한 구매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고 교배가 왕성해질 겁니다. 그런 판매나 판매 또는 출전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경주마 가격이 상승할 그런 예정이다.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볼게요.
베팅 회원이 모집된다. 베팅 회원은 회사가 홍보할 거고 또 우리 마주들도 베팅 회원을 모집하게 될 거고 강력한 이벤트가 벌어지면 베팅 수위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요. 메타F 코인 가격은 후오비, 바이낸스 뭐 이렇게 상장하기 시작하면 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경기장이 확장 되기 시작할 거고 글로벌이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거대 투자자의 관심을 갖게 된다. 이때 뭐 투자자가 들어와서 투자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것은 회사의 몫입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건이 맞아지면 거대 투자자가 들어왔을 때는 급속도로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회사가 판단해야 될 몫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여기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고소득자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빅 비즈니스에 도전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누군가가 앞에 설명을 안 하고 갔더니 앞에 거 설명하고 가자라고 뭐 호소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뒤에 할 얘기가 많아서 여태까지 뭐 몇 개월 동안 계속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동영상이 많이 떠 있으니까 그걸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아마도 대부분 기존 회원들에게 하는 그런 좀 그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좀 다뤄볼게요. 자, 이제 회사는 우리에게 엄청난 기회를 줬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수익 창출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을 상당히 거한 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제공했고 우리는 거기에 참여해서 얼마든지 정말 백만장자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실제로 성공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실제로 부를 누릴 수 있느냐? 그러면 회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자로서 또는 유저로서 마주로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이런 말 있죠. 하버 베커라는 분이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한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기회 앞에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야 이건 뭐지 하고 하는 또 때론 뭐 좀 불확신 뭐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또 뭐 그런 분도 있을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좀 이성적으로 다시 한번 보자 이거죠. 부자는 그들의 문제보다 크고 가난한 사람은 그들의 문제보다 작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회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혹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마음이나 생각의 규모가 커지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식 습득력이 있어야 된다.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오늘 설명하는 부분만 정확하게 다 이해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공의 궤도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감히 말하고 싶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것은 비단 나 혼자의 해결 능력이 아니고 함께 회사와 또 그룹과 나와 함께 해결 능력이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부자 프로젝트를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메타페스트 성공 프로젝트 4가지를 한번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처음 또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깜짝 이벤트도 있으니까 집중해가지고 보시다 보면 또 가스를 받아갈 수 있는 기회,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보고자 하는 건 뭐냐? 메타패스 성공 프로젝트 1입니다. 자, 우리는 도구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비즈니스는 3가지
큰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첫 번째는 마켓플레이스에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우리 사이트에서 우리 아이들 치고 들어가서 메이팅 파밍을 하고 있습니다. 교배 농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주마 교배를 열심히 해서 거기서 수익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가치 창조를 해내기도 하고 또 때로 판매를 하기도 하고 구매도 할 거고 마업관 수익도 얻어지기도 하고 직급자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메이팅 파밍을 하는 것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 경주마 가격 상승이라는 거예요. 경주마 가격 상승. 즉 내가 구입한 말이 70만 원에 구입했는데 내가 구입한 게 10만 원에 구입했는데 또는 내가 교배를 해가 20만 원에 레전 22만 원에 레전드리 라이트를 교배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자 궁극적으로 이 경주마가 나중에 경주마가 돼서 경주마가 22만 원짜리가 220이 될지 2200이 될지 2억 2천이 될지 모릅니다. 70만 원짜리가 7억이 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큰 수익이 얻어진다. 만약 내 말 70만 원짜리가 만약 7억이 된다면 그거 자체가 엄청난 수익이 되는 거죠. 그 자체 한 마리만 잘 키워도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자, 그것이 첫 번째 마켓플레이스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곧 아레나 경기장이 열리게 됩니다. 경기장이 오픈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이루어지는 건 뭘까요? 여기에서는 경주마가 출전해서 수익을 얻어줘요. 이제 내 말이 출전하면 1등을 했던 꼴등이 했던 수익이 얻어지죠. 그리고 배팅에 의한 수익. 뭐 이거는 이제 일 수도 있고 딸 수도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배팅에 의한 수익도 있겠죠. 그러나 배팅에 의한 내 산하에서 배팅에 의한 가맹점 수익.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직급에 도전해 보야죠. 자, 그런데 경기장, 아레나 경기장의 꽃은 무엇이냐? 그랑프리 경기에서 내 말이 만약에 우승을 했다면 대박 터지는 거예요. 그죠? 매주마다 그랑프리 경기가 열린다고 어저께 했습니다. 그래서 아레나 경기장은 그랑프리 경기에서 우승했을 때 상금이 달라집니다. 자, 그런 거죠. 세 번째, 코인 거래소에서 우리는 이제 메타 F 코인을 거래를 할 겁니다. 만약에 메이저급 거래소에 상장한다면 그렇다면은 아마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다고 하면 지금 뭐 되게 프리세일에서 구입하신 분들은 이제 락이 있거나 뭐 10%씩 풀고 있지만 자 이것들이 출금 정책을 언젠가 풀겠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 거래할 수 있을 텐데 가격이 어떻게 된다? 메이저급 거래에서 상장하는 것 자체에서 이미 가격은 또 상당한 상승 요인이 된다. 그러나 실제 가격들은 교배라든가 배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시작한다면 무조건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올라갈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는 또 상장사의 자체 세력들이 또 포진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에 글로벌 리더들이 막 영입을 해서 그들이 여기서 말 교배도 하고 배팅도 하기 시작한다면 코인 가격은 급상승한다. 그래서 거래소를 통해서 코인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런 세 가지 도구를 우리는 회사는 활용하고 있고 우리는 거기서 누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소득의 목표치는 달성 포인트는 무엇이냐 한번 보자고요. 세 가지만 달성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부에 이르게 됩니다. 성공에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마켓플레이스에서 NFT 경주마 가격이 올라간다. 그죠? 설명드렸죠. 두 번째는 아레나 경기장에서 경주마 상금이 내 말이 1등을 했을 때 얼마 들어오고 뭐 5등 했을 때 얼마 들어오고 이렇게 1등 상금 또는 상금 수익이 얼마가 되느냐가 달성 포인트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메타F 토큰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 또 우리는 성공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대부분의 회사는 이 달성 포인트 한 가지 정도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코인 가격이 올라간다. 이거 하나 정도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예요. 경주마 가격 올라가면 이 셋 중에 하나만 달성한다고 해도 그냥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데 세 가지는 서로 연동돼 있다. 그래서
하나가 달성하면 나머지 둘도 달성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달성 포인트. 자, 그 다음. 이렇게 달성했을 때는 무엇이 이루어진다? 무엇을 위해서 가느냐? 모두가 부자 되는 성공 프로젝트를 달성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성공의 모델은 명확하게 우리 앞에 나와 있다. 세 가지를 달성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포인트를 보면서 가야 될 거고 회사도 당연히 이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맞추기 위해서 달성 포인트를 맞추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런 거죠. 자, 우리 시스템은 되게 나름대로 지금 이제 단순화시키고 논리화시키고 있지만 되게 복잡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할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자, 그런데 정리를 해보자면 말이죠. 마켓플레이스에서 지금 메이팅 파밍을 하고 있는데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교배량이에요. 교배량은 곧 출산량이 될 거고 출산량은 곧 경주마의 마리수가 되겠죠. 경주마가 너무 많다. 뭐 예를 들어서 경주마 인플레이션이 온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경주가 너무 적다 할 수도 있고 순말이 많네, 순말이 적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 포인트라고 저는 했어요. 관리 포인트는 교배량이라든가 교배 기간이라든가 교배 횟수 이런 것들이 하나의 변수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회사는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배가 지금 출항을 해가지고 거함이 출항을 해가지고 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소용돌이를 만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때마다 누구죠? 선장이 잘 운행을 해줘야 되죠. 자, 마켓플레이스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관리 포인트가 있고 그것은 회사가 잘 운영해줘야 돼요. 자, 이때 회사는 출산 정책이라는 거를 아마 앞으로 현재까지는 뭐 그렇게 손을 안 대는데 앞으로 필요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봐서 적어놨습니다. 자, 나라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70년대는 출산을 장려했죠. 그래서 출산 억제는 억제했네요. 그래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출산 억제 정책을 썼습니다. 왜?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죠? 출산을 장려하고 있죠. 둘째부터는 뭐 수당이 준다, 셋째는 왕창 준다, 뭐 넷째는 뭐 집을 준다, 막 이렇게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회사가 이 관리 포인트를 잘 갖고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출산 정책을 앞으로 펼쳐가야 됩니다. 현재까지는 지금은 이제 이게 나라가 만들어서 이 말의 경주마의 나라가 만들어서 계속 인구가 많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는 수위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 이때 출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두 번째, 아레나 경기장에서는 무엇이 관리 포인트냐? 베팅 금액입니다. 자, 베팅이 얼마나 들어오냐에 따라서 경주마 상금이 달라지죠. 수익도 달라집니다. 전체 수익이 다 달라집니다. 그랑프리 상금도 베팅이 1,000만 원 들어오냐, 베팅이 1억이 들어오냐, 베팅이 10억이 들어오냐, 그랑프리 상금이 완전히 달라지죠. 초기에 그랑프리의 수익하고 6개월 후에 베팅이 많아진 후에 그랑프리 상금하고 2년 후 베팅이 엄청 많아졌다고 가정할 때 그때 상금하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베팅 금액이 얼마냐가 관리 포인트다. 아레나 경기장에서. 그래서 회사는 일단은 지금은 베팅 장려 정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아마 아레나 경기장이 열리면 대대적인 홍보 이벤트를 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 자, 코인 거래소에서 코인 관리를 해야 됩니다. 코인 관리하는데 관리 포인트는 무엇이냐? 일단 할 수 있는 포인트는 입출금 관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메타F 코인은 이제 태동이 돼서 코인 상장한 지 한두 달밖에 안 됐어요. 자, 그런데 이제 아직 경쟁이 오픈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약에 출금이 다 허용돼 버린다면 그냥 폭락하죠.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배가 출항을 했는데 앞에 파도가 막 광풍이 몰아쳐. 이때는 어떻게 선장이 제어를 해야 되겠죠.
그 광폭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회사는 통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여기서. 지금 통화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나 막연한 게 아니죠. 경기장이 오픈이 되고 베팅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정도 수위가 도달하면은 입출금은 완전히 풀 겁니다. 대표이사님께서는 6개월 정도는 통화 정책을 써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수요와 공급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된다.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고 가야 돼요. 이거를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자꾸 분위기를 망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 있죠. 자,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하게 된다면 회사가 지금 쓰고 있는 정책이 누구를 위한 거다? 회사와 우리를 함께 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달성 포인트만 달성하면 우리 모두는 다 성공한다.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달성해도 성공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큰 의미에서 이렇게 보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성공을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되느냐. 2번째는 성공 프로젝트 2입니다. 자, 이건 뭡니까? 성공의 7단계 전략이라고 제가 한번 수립을 해봤어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이거는 참여자들, 우리 사업자에 대한 얘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업자들은 어떻게 성공해 갈 거냐? 회사는 키를 쥐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거에 집중을 해서 운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가지 달성 포인트를 보면서 관리 포인트를 잘 맞춰가지고 운영해 가는 게 회사가 할 역할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 사업자들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각자 자기 사업의 성공 전략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가져야 되느냐? 첫 번째, 일단 중교육을 생활화해야 된다. 중교육 생활한다는 것은 줌 틀어놓고 가스 20개 받는 거 생활한다? 그거는 이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거기서 가스를 구입해가지고 말을 구입하시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정말 여기서 지식을 습득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번째는 경주말을 구입하고 교배하고 경주에 참여하는 걸 이제 생활화해서 목표치는 뭐냐? 1등 경주마에 도전하자. 이런 거죠. 1등 경주마에 도전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자, 3번째는 성공하기 위해서 메타이프 토큰을 확보해 나간다. 그래서 꾸준히 메타이프 토큰은 상승이 예상되기 때문에 얼마까지? 최소한 1000배. 왜? 앞에 그 P2E 게임들이 1000배 이상씩 넘어갔으니까. 우리는 그 이상 될 수 있다라는 어저께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메타이프 토큰을 꾸준히 확보해가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스를 벌면은 그것을 메타이프로 전환해서 확보해가는 그런 방법을 각자 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 내용이 메타페스트는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걸 쉽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계속 하시는 분들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버넌스 협치 모임 같은 걸 열심히 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주천인한테 물어보고 또 강사한테 물어보고 또 관련자들한테 물어보고 해서 자기 거를 만들어가서 자기 사업을 하는 건 어떻겠냐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주마가 이제 계속 확장되면 처음에 1마리, 5마리, 10마리 때는 그냥 관리하기 쉽죠. 그런데 50마리, 100마리, 200마리, 300마리 이렇게 될 때는 반드시 관리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자기 개인 실적을 리스트를 작성해 볼 때 쉽게 볼 수가 있고 쉽게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습관하자. 6번째는 우리 플랫폼 비즈니스가 또 이 안에 있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 하실 분들은 홍보 활동에 매진하라. 대상자는 현재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회사원들, 좀 그래도 업무 능력이 있는 회사원들 또는 게임 열심히 하시는 분들 홍보해라. 그래서 자료 활용하고 SNS 활용하고 인맥을 동원해서 홍보 활동하시면 성공에 이를 수 있다. 그리고 내 전체 하부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매니아층을 구축해가는데 이것은 1단계부터 6단계까지의 복제 시스템에 의해서
조직을 계속 만들어가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개인적인 성공 7단계 전략을 봤는데 자, 구체적인 것은 1등 경주마에 도전해라 이거죠. 무엇을 권하고 싶냐? 일단은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네 가지 혈통이 있는데 각각 혈통에 대해서 한 세트씩은 무조건 구입을 해라. 처음에는. 또는 뭐 한 세트 너무 작다. 그럼 뭐 세 세트, 다섯 세트 구입해도 되겠죠. 자, 그런 후에 그것을 지속적으로 교배해 나가는 겁니다. 교배해 나가다 보면은 50마리를 가진 50마장이 될 수도 있고 대략 그냥 차근차근 교배할 때 10주 프로젝트인데 10주 너무 멀다. 그러면 경주마 구입을 좀 세트를 더 많이 해가지고 뭐 1차적으로 50마리를 만든다. 목표는. 자, 50마리를 만든다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경주를 했을 때 하루에 몇 회 이루어진다. 이제 200회 이루어지고 몇 마리가 뛰죠? 12마리가 뛰죠. 12마리가 뛰기 때문에 반드시 12마리 중에 한 마리는 뭐가 나온다? 우승마가 나온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내가 50마리가 만약 경주에 나간다면 최소한 몇 마리가 우승할 수 있다? 4마리는 확률적으로 우승할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5일 동안 나간다고 하면 4, 5, 20 일주일에 20마리 정도의 우승마가 나온다. 교배 안 하고 경주만 나갔을 때 그랬을 때 그랑프리에 도전할 만한 그런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50마리에 거치는 게 아니고 더 그랑프리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100마리, 300마리, 500마리로 확장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내가 1등 경주에 도전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요번에는 두 번째, 말을 관리하는 거, 효율적인 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양식완인데, 양식완. 이거는 제가 초기에 썼던 건데, 말이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요거 하는 게 조금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내 말이 분포가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점수별로 쫙 분포해 봤어요. 점수별로 쫙 분포하고, 레전드리, 에프, 레어, 커머니를 구분하고, 점수별로 분포를 해서, 제일 점수 높은 말이 몇 점이고 낮은 말이 몇 점이고를 쭉 나열을 해서 전체를 보면은 쉽게 내 말을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양식 1이고 양식 2는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뭐 10마리, 20마리 여기서는 필요할까요? 뭐 요때도 필요하긴 한데 50마리, 100마리 되면 내가 도대체 레전드리가 몇 마리고 에픽이 몇 마리고 커먼이 몇 마리고 뭐 교배하고 뭐가 나오고 하다 보면 구분이 잘 안 가요. 도대체 몇 마리 가지고 있는지 자체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표현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 계정수를 이제 3개의 계정을 가지고 있다고. 우린 이제 다 계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계정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지금 표현이 지갑에 몇 마리 들어있냐 순말이 몇 마리냐, 경주마가 몇 마리냐. 경주마라는 것은 5번 교배 끝난 거 또는 순말은 15번 교배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현재 당장에 뛸 수 있는 말들 이렇게 소개를 해놓고 그리고 현재 교배 중인 게 몇 마리냐. 또 판매에다가 내가 내놓은 마리가 몇 마리냐. 이렇게 현황표를 하면은 그리고 이걸 종합해버리면 내가 실제 레전드리가 몇 마리고 에픽이 몇 마리고 레어가 몇 마리고 어떤 현황을 쉽게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제시해 봅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요 양식이 나는 엑셀을 할 줄 알기 때문에 엑셀 양식을 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은 그냥 개인 통으로 저한테 신청을 하시면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돌발 퀴즈 하나만 낼게요. 돌발 퀴즈. 돌발 퀴즈. 돌발 퀴즈 어떻게 나올까요? 자, 돌발 퀴즈를 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1회만 표기할 수가 있고요. 20개를 지급할 겁니다. 20개를. 그리고 딱 3명까지만 드릴 것이고 그리고 반드시 아이디를 표기해 주세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일단은 한 문제만 낼게요. 한 문제.
오늘 한 문제 넣을게요. 오늘 나온 것 중에서 나온 겁니다.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하다가는 틀릴 수가 있으니까 생각을 좀 해보시고, 자기의 아이디를 찍지 마시고, 자기의 아이디를 일단은 채팅에다 적어놓은 상태에서 문제가 나가면은, 3명까지니까, 문제가 나가면은, 재빨리, 먼저 그 답하시는 분 3명입니다. 자, 객관식 문제. 주관식 문제가 아니라 객관식 문제예요. 자, 문제를 내보겠습니다. 문제가 나가는 순간 답이 빨리 나올 수 있으니까 문제 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다음 중 메타페스티스의 성공 프로젝트 중 달성 포인트가 아닌 것은 조금 전에 달성 포인트. 1번 NFT 경주마 가격, 2번 경주마 배당금 수익, 3번 메타F 토큰 가격, 4번 경주마 1등 상금. 아닌 것이에요. 아닌 것. 아닌 것. 와, 뭐 너무 빨리 가가지고 뭔지 모르겠네요. 뭐 3번, 2번, 1번 다 나오네요.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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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닌 것은 예. 당연히 뭐 답은 나왔고요. 예. 아마 지금 쓰는 건 소용없을 것 같아요. 이제 3명까지니까 3명까지. 자, 그러면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볼게요.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예.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하라겠죠. 생각을 좀 해야 된다. 그냥 풀면 틀릴 확률이 있다. 자, 답이 뭘까요? 자, 일단 끝났고 답이 뭘까요? 답을 한번 볼게요. 어, 함정이 좀 있었어요. 제가 문제 낼 때 만만하게 내지 않죠. 네, 틀리신 분들이 많네요. 네. 틀리니까 제가 왜 기분이 좋죠, 근데. 뭐, 문제가 너무 쉬우면 또 좀 그런데. 자, 답은, 어, 틀리신 분들한테 죄송하고요. 자, 답은 뭐냐? 2번입니다, 2번. 네. 4번에 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2번이에요, 2번. 자, 일단은, 아까 봤죠? 첫 번째, NFT 경주마 가격. 두 번째가 뭐냐면, NFT 상금 수익입니다. 상금 수익. 상금 수익인데 1등 상금 수익도 해당되는 거죠. 달성 포인트. 상금 수익엔 1등 상금 수익도 포함돼요. 그런데 NF 경주마 배당금 수익은 달성 포인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팅 금액이 아무리 많아도 배당금의 그 비율은 비슷해요. 10만 원 걸었다. 그런데 5배 나왔다, 10배 나왔다, 50배 나왔다, 100배 나왔다.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1000배 나오고 만배 이런 거 없어요. 배당금 수익은 베팅 금액이 많아진다고 해도 비슷하다. 그러나 상금 수익은 달라지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1등 상금은 베팅 금액이 얼마 들어오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죠. 1등이 1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억이 될 수도 있는 게 1등 상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성 포인트는 경주마 가격, 메타F 토큰 가격, 그다음에 경주마 상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주마 배당 수는 아니었다. 예, 이렇게 넘어갈게요. 다시.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중에 2가지가 지금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는 메타페스트 성공 프로젝트 3입니다. 성공 문화를 창조하라. 뭐 이런 건데, 잘 되는 집안은 화합이 잘 되더라고요. 화합이 잘 되는 집안이 잘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화를 이제 만들어가자. 성공하기 위해서, 내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내 성질 죽이고, 다른 사람과의 조화, 뭐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패밀리십을 형성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디 가서 메타페스트 한다고 하면 저는 되게 친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다른 어떤 비즈니스도 그래요. 그래서 친밀감, 그리고 거버넌스 협치 문화, 뭐 라인이 다르다 해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계를 가진 상태에서 협조할 수 있는, 그리고 메타페스트는 가족이다. 메타페스트 가족이다. 라는 의미로. 왜냐, 같이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분위기를 말씀드렸고, 자, 줌 미팅 생활하는 거 아까 설명드렸고, 유튜브 동영상 많이 활용하시라.
이미 100개 이상의 동영상이 나와 있죠. 이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의하는 것들은 매일같이 만들어내는 거는 지금 제 TV에서는 일단 중단했습니다. 제가 너무 시간이 많이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어, 지난번에 한번 그 양해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협치 문화를 이뤄나가자.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을 계속 키워가자. 우리가 공감 능력을 계속 키워가야 됩니다. 그리고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오자. 긍정과 대의 문화. 큰 뜻을 품고 작은 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예. 어떤 질문할 때 막 작은 거 갖고 막 말꼬리 잡고 늘어지고 막 이러신 분 있어요. 자,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이제 그런 문화를, 긍정의 에너지를 불러오는 문화를 만들어가자. 제가 제안했던 것도 이제 카톡 프로필을 변경하자 했는데, 이건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뭐,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한 1년 이상, 가족의 사진을 넣다가 내가 성공한 후에 바꾸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업을 위해서 말을 프로필로 이렇게 놨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공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고요. 이때 문제 해결 능력이 있어요. 문제 해결 능력. 성공 문화 중에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지금 분석 포인트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분석 포인트가 있는데, 뭐 교배가 전에 우리가 시작할 때 400, 교배하는 말이 한 400마리였는데, 지금 현재는 보통, 실시간 교배 숫자가 2,700마리 늘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배를 하고 있다. 그건 굉장히 고무적인 거죠. 글로벌로 엄청 확장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막 확장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 뭔가 필요한 게 있어요. 뭐냐? 나라가 세워지면은 사람이 많다 보면 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사람이 많다 보니까 다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뭔가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규정 정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역할 분담도 뭔가 세부적으로 돼야 되고 그런 규정도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 또 법, 규정 뭐 이런 것들 좀 만들자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중에 때로는 윤리강령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각종 룰이 있어야 되겠죠.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이 법치가 꽤 중요합니다. 이 룰에 의해서. 자, 그래서 다양한 규정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싱크탱크라든가 뭐 위원회든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그 리더분들이 이렇게 중심을 해가지고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냐 하는 거를 일단 여기서 공식적으로 제안해 봅니다. 그래서 뭔가 브레인 두뇌가 뭔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는 브레인 스토밍이 됐으면 좋겠다. 브레인 스토밍법이라는 게 있는데 오늘 뭐 여기서 생략할게요. 자,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성공 프로젝트 4. 자, 그렇다면 이제 회사와 우리 마주 그룹은 이제 어떻게 협치를 해갈 거냐, 어떤 관계성 가질 거냐,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당장에 해야 될 것들은 뭐냐, 곧 앞으로 해야 될 건 뭐냐, 이걸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회사는 그동안에 경주마를 만들어냈고, 토큰도 상장을 했고, 이 경지장 설립해가지고 오픈하기 바로 직전이다. 그리고 우리 마주그룹을 세팅해서, 하기도 했죠. 그 현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운영 정책으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마주 회원들은 무엇이냐? 독립사업자입니다. 회사는 법인 사업자이지만 우리는 각자가 독립사업자예요. 그래서 가맹점의 그 리더들은 가맹점의 형태가 되겠죠. 가맹점. 가맹점의 형태, 관계성이 이렇게 형성된다. 우리는 경주마를 확보했고 우리 자체적으로 교육 홍보를 지금 하고 있죠. 저도 독립사업자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줌 미팅을. 근데 산하형 관리를 독립사업자에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회사와 마주회원의 관계는 서로가 위아래의 그런 관계도 아니고 어떤 관계냐? 동반자의 관계다. 상호 보완의 관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때 독립사업자라 하면 여기 리더의 자질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더의 자질이라는 것은 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내 사업을 확장시키는 사업 감각이 필요하죠. 그래서 많은 인원을 만들어서 내 조직화하는 그 사업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사업자다라고 본다면 그것만 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독립사업자이기 때문에. 내 그룹은 나로부터 시작한 나의 사업이다. 그러다 보니 실무 감각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식이 필요해요. 전산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회원 가입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설명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실무 감각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영 감각도 함께 갖추어졌으면 좋겠다. 이게 리더의 자질입니다. 그래서 동반자 관계가 회사하고 형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회사와 마주그룹 회원이 합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경기장 오픈은 곧 회사가 할 역할이고 우리 둘이 합쳐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이냐? 회사와 마주그룹이 힘을 합쳐서 할 일은 배팅그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배팅그룹.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이 마주그룹도 산하에 많은 배팅그룹을 만들어내고 회사는 대대적인 홍보 시스템 강력한 이벤트를 걸어서 마주그룹을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또 회사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마주그룹에 넣어주기도 하고 해서 배팅그룹을 형성해 가는 것. 그래서 강력한 이벤트 홍보 시스템 인적 연결 고리 통해서 배팅그룹을 만들어 가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R2E 이를 통해서 우리는 R2E 플랫폼이라고 했죠. R2E 플랫폼의 파라다임을 완성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사업자로서 좀 집중하기 위해서 이쪽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메타퀘스트 성공 프로젝트 성공 프로젝트가 달성되면 꿈이 이루어진다 했는데 달성된 결과물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10억 클럽을 달성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는 다른 회사와 달리 다른 회사는 돈을 벌었다 그러면 뭐 몇백만 원 벌었다 또는 몇천만 원 벌었다 와 돈 벌었네. 그다음에 뭐 인력 벌었다 그러면 와 이건 뭐 최고 꼭대기 최고 리더 이끌어가는 리더 정도가 뭐 인력 몇억 정도 벌었다면은 오 막 많이 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타페스트는 다릅니다. 모든 회원들이 자기 노력만 하고 여기에 뭔가 시간과 노력과 재원과 뭐 이런 걸 투자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공 프로젝트를 정확히 이해하고 함께 동참한다면 10억 달성 꿈이 아니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 10억 클럽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억 클럽 달성자 일, 10, 1000 프로젝트라는데 1년 동안 10억 소득자 1000명 만들기 한번 만들어보자. 이거. 지금부터도 좋고. 어쨌든 1년 동안 뭐 본 게임은 경기장 오픈과 동시에 본 게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자, 본 경기장 오픈과 동시에 1년 동안 해서 10억 소득자 이 안에서 1000명 한번 만들어보자 라는 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성공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한 4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미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10억 소득 그리 어려운 문제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렇다면 일단은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경주마는 1세트 또는 2세트부터 시작해가지고 100마장이 된다면 100마리를 만들어낸다면 그런데 한 마리가 1000만 원이 됐다. 그럼 이거 자체가 100마장 자체가 10억 되는 거죠. 10억 클럽에 들어갈 수 있는. 자, 그래서 경주마만 잘 키워도 10억 클럽 갈 수 있다. 그런데 메타이프 토큰 10만 개 이상 목표로 했는데 지금 프리세일을 통해서 구입을 했거나 또는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상장된 것에서 구입을 하거나 또는 앞으로 들어오는 가스를 계속 메타이프 토큰으로 구입을 하거나 어쨌든 10만 개 목표를 달성한다면 자, 이거는 메타이프 토큰이 10,000원만 간다면 어떻게 되죠? 10,000원 가면 10억이에요. 근데 10,000원 가는 게 과연 어려울까요? 저는 그리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왜? 이미 P2에서 검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제대로만 달성한다고 해도 10억 가는 건 문제 없다. 그렇다면 도전해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메타비트코인을 확보하거나 했을 때 뭐 10개월 연금 소득을 받기도 하고 또는 공동체 서클 구성을 하기도 하고 정보 공유를 하기도 하고 이런 10억 클럽을 달성하면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궁극적으로 뭐 자아 실현도 하고 건강도 챙기고 주거 환경 집도 좀 마련하고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또 취미도 좀 확장하고 뭐 이것이 10억 클럽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10억 클럽 달성을 목표로 뛰자. 어, 그러기 위해서는 집단 지성을 발휘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세상은 넓고 유전은 많다. 5대양 6대지는 우리들의 것이다. 내 혼자 활동만으로도 충분히 10억 클럽 달성할 수 있지만 또 내가 열심히 한다면 내가 어떤 소개만 열심히 하고 내 조직만 열심히 잘 키운다 해도 또 다른 차원에서 발전할 수 있다. 자, 메타페시스트 10년 이상 멀리 가는 무한한 성취를 이루는 그리고 자유로운 삶, 시간과 돈의 자유로운 삶을 얻을 수 있고 마음껏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이 곧 메타페시스트라고 합니다. 자, 이 뒤에 그림은 뭐냐? 펭귄은 육지와 바다를 오고 가면서 하는 동물입니다. 자, 이 펭귄들이 육지에서의 삶을 마치고 이제 무한한 바다로 뛰어들 때 일단 다 모여가지고 다들 겁을 내고 뛰어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누군가가 뛰어들면 나머지는 뛰어집니다. 누군가 뛰어드는 그가 곧 리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타페시스라는 이 무한한 바다에 누가 먼저 뛰어들 것이냐. 이미 많은 분들이 뛰어들고 있지만 이제 성공 프로젝트를 보고 나도 저 성공 프로젝트에 합류해서 뛰어들겠다 하신 분들은 오늘 뛰어드십시오. 그래서 그 용기와 확신과 결단을 갖고 뛰어들 때 우리는 메타버스 NFT 게임의 선구자가 되고 우리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면서 추석이네요. 그래서 추석 잘 쉬시고요. 추석 때 지금 오늘 들은 이 내용들을 갖고 어저께 오늘 들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면 친척을 만나거나 하면은 또 자신 있게 용기 있게 한번 권하는 그런 일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여튼 추석 잘 쉬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줌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